유화중화체를 만드는 그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결정이 형상, 목표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입도공포에 대한 저희 팀에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저희 팀에서 3년 동안, 작년까지 약 3년 동안 그 의학중화체에 대한 그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중에서 일단 결정화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크게 봐서 QNO9이라는 중간 물질이 있고 여기 이 QNO9이라는 물질에서는 다양한 일단 그 폴리모를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 다음에 EF53의 경우에는 지난 작년 가을 학회 때 제가 어느 정도 발표를 한 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CSD 입도공포에 대한 어떤 제어를 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합성 경로를 보면은 QNO9 같은 경우에는 톨루엔과 물의 혼합 용매상에서 원파스로 진행이 됩니다. QNO6부터 QNO9까지 4단계를 거쳐서 일단 합성이 되게 되는데 이 중에서 QNO8부터 QNO9까지 일단 하이드롤리시스 되는 어떤 반응을 거친 다음에는 곧바로 이 QNO9이 교체로 섭취되게 되는 그런 프리시피테이션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QNO9을 원료로 해가지고 AM19하고 같이 반응을 해서 EF01, 2, 3까지 해서 EF03가 지금 이제 저희 예전 학과는 분사가 됐지만 LG 생명과학에서 팩티브라는 이름으로 하는 항생제가 되겠는데 지난 뉴스에도 나왔는데 4월 초에 FDA 승인을 받은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EF5부터 3까지 가는데 일단 재결정화 과정이 거쳐지고요. 그래가지고 IPA하고 그 물 혼합 용매 상에서 EF5에다가 MSA를 첨가해서 소르트폼으로 EF53를 만들게 됩니다. 일단 QNO9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 공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QNO8을 일단은 염산을 가해가지고 하이드롤리시스 반응을 시켜가지고 QNO9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듐 클로라이드가 생성이 되는 부산물로서 소듐 클로라이드가 생성이 되는데 그 반응 조건은 일단은 그 톨루엔하고 물의 공비점이 약 85도에서 90도 사이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리플럭스 하는 조건에서 약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반응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 이제 QNO9이 고체로 섭취이 되고 거기서 이제 냉각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NaCl을 갖다가 없애주기 위해서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침분리를 한 번 한 다음에 여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척을 3번을 하게 되는데 임퓨리티를 제거하기 위해서 톨루엔 혹은 IPA 가지고 세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일단 염산을 썼기 때문에 상당히 이 여과가 끝난 다음에 pH가 나온 pH가 상당히 낮습니다. 애시딕한 조건이 돼서 필터 드라이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pH가 한 7 정도가 될 때까지 4-5번 정도 워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트로젠을 부어놓으면서 건조를 하게 되는데 이 QNO9의 그 다음에 EF03로 가는 그 스텝에서 거기에 쓸 수 있는 스펙이 일단은 QNO9이 톨루엔이나 IPA가 2% 미만이 돼야지 다음 공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스펙을 맞출 때까지 일단 드라이잉을 하게 되는데 이 워싱 하는 데부터 사실 여과서부터 포함을 해도 되고 이 여과 세척 그리고 건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의 목적이 일단 이 사이클 타임을 단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공정을 공정이 전체적으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해가지고 전체 공정의 일들을 높이자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 그 와중에 결정에 폴리모를 관찰을 해서 그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화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체 그 과정은 일단 QNO9은 맨 처음에 솔리드 상태로 있어가지고 노란색 서스펜션이 되는데 온도를 올리면서 이제 리플럭스 조건이 되면 그 용액이 녹아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투명한 그런 용액이 되고 이 QNO9은 톨루엔층에 녹아있고 그 다음에 염산은 물층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서로 인디스터블하기 때문에 이 에지테이션을 해주면서 계면에서 만나가지고 하이드롤리시스 반응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반응이 일어나면 QNO9이 생성이 되고 이 생성된 QNO9은 다시 톨루엔층에서 그 벽과를 넘게 되면 솔리드로 석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구성된 NaCl은 다시 물층으로 녹아 들어가게 되는데 요렇게 이제 계면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고체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NaCl을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물을 집어넣고 층분리를 할 때에도
Q&A9이 항상 이 개념 전체에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특수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하면서 가장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폼이 다음과 같이 보이는 그런 침상형이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세척을 IPA 가지고 있는데, IPA 가지고 세척을 하고 건조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헤비 자체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다른 모포로지를 가지는 그런 파우더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IPA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솔베이션이 되고, 그리고 약간은 좀 이제 스웨링 비슷하게 입자가 부풀어오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여과하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솔베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조 공정에서 IPA를 5% 미만으로 낮추는데 제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부러 진짜로 솔베이션이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들 맨 처음에 이렇게 침상형의 결정에다가 IPA를 적당량 떨어뜨려 놓고 시간별로 이제 모폴로지를 엑사이즈를 집어넣어서 관찰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엑사이즈 패턴이 바뀌고 다른 모폴로지로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척하는 용매를 처음엔 IPA를 사용하다가 솔베이션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다른 여러 세척 용매를 테스트를 하다가 그 반응으로 쓰이는 톨루엔이 세척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접촉을 하고 있어도 솔베이션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세척 용매를 톨루엔으로 변경을 시켰고요.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이제 일반적으로 얻어지는 신상은 하얀색을 띠고 있는데, 요거 말고 이제 여러 가지 랩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그런 실험을 하다가 우연하게 이렇게 노란색을 띠는 그러한 환상의 결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보시면 안 되겠지만 지금 이 사진에서 잘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침상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당히 부서지고 시울픈 거라 이렇게 그 결정 표면 자체에 크랙이 좀 많이 나 있는 편이어가지고 현미경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솔벤트가 어느 정도 인클루전 되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침상을 얻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건조를 하는 데 있어서 여과하고 다 끝나면 일단 여과 세척까지 끝난 상태에서 톨루엔 함량이 높고요. 그리고 건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48시간을 했는데도 여전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침상하고 탄소하고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이제 처음부터 약간은 농도가 레지듀얼한 그 톨루엔 양 자체가 낮아졌고, 그런데 이것도 역시 건조하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탄산 같은 경우에는 여과가 끝난 다음에부터 남아있는 솔벤트 양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여과도 잘 돼가지고 톨루엔이 약 0.1% 이하로 제거가 가능했기 때문에 건조 시간을 상당히 단축을 할 수 있었고, 특히나 이 IPA 가지고 일부러 IPA 가지고 세척을 하는 실험을 했었는데, 그 경우에도 IPA가 초기에는 높지만은 건조가 상당히 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톨루엔 사이클타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하는 침상보다는 환상을 얻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발견했던 거는 리플러스 온도를 갖다가 80도하고 90도하고 이제 변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90도로 할 때 250mm 스케일로 했을 때 프레이트가 나온다는 것을 처음 발견을 한 거고, 하지만 이게 또 스케일업이 돼가지고 1리터 4배밖에 안 되는데도 이 경우에는 지금 침상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어떤 교반 속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pH가 혹시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 그 염산 수입량을 갖다가 변화를 시켜가면서 했는데 여전히 침상밖에 얻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일단은 플레이트 환상형을 좀 더 재현성 있게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찾기 위해서 시딩을 한번 해보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시기 양을 1.25랑 2.51%로 변화를 시켰고, 그 시딩하는 포인트를 갖다가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상당히 빠른 프리시피테이션이 속도 자체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곽과를 측정한다 이건 좀 힘든 것 같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Q&A9이 석출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CD를 집어넣는 경우하고, 석출되고 1시간 후에 집어넣고 그렇게 했는데, 요 경우에는 이제
CD양이 1.6%일 때는 그 칭산하고 환산하고 같이 공존하는 형태가 나타났고 CD양을 더 늘렸더니 이때는 환산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석술되고 난 다음에는 여전히 칭산밖에 나오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해도를 갖다가 얻어놓은 칭산과 환산에 대해서 용해도를 측정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RC1 칼로리미터에서 그 터비디티를 측정하면서 용해도를 측정하는 건데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용해도가 어떤 그 교차하는 그러한 이니시오트로피를 보였는데 일단 저희가 리플럭스하는 온도인 80도하고 90도 이 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침상이 좀 더 그 솔리빌리티가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작은 게 이제 탄상이 돼가지고 그 오스트발츠의 그 룰에 따르면 어떤 그 가장 프리에너지 로스가 가장 적은 쪽으로 일단 움직인다. 그러니까 솔리빌리티가 낮은 것이 더 안정한 폼이고 그 다음에 높은 것이 이제 좀 더 메타스테이블한 그런 폼인데 일단은 이 주어진 조건에서 메타스테이블 폼이 먼저 생기고 그 조건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결국은 이제 스테이블한 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 그 80도와 90도 이 리전에서는 침상이 먼저 나오는 게 일단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툴링을 해가지고 상온까지 오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동안의 애플도 안정한 폼이 침상이 되기 때문에 침상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환상을 요 80도, 90도에서 환상을 만들어 놓은 곳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환상이 다 생기고 쿨링을 해가지고 한참 동안 보관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침상으로 점점 변하는 것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오히려 침상이 더 안정한 폼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하지만 이 조건에서 그 90도, 80도일 때는 시딩을 안 했을 때 80도일 때는 침상이 나타났다가 90도일 때는 환상이 나타나는 건 지금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EF4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지난 가을 학회 때 저희가 어느 정도 발표를 했었는데요. 간단히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앞에 거와는 달리 이제 CD를 집어넣어가지고 냉각을 하는 그런 결정화 되고요. 그래서 저희 그 연구의 목표가 일단은 그 결정화 과정 중에 상당히 미세한 입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과, 세척, 그다음 건조하는 데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건 앞에 QN9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게 뭐 며칠 동안 말려도 지금 떨어지지가 않고 그런 것이고 요거를 CSD를 좀 더 향상을 해서 사이클 타임을 줄여보자라는 게 저희 목표였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냉각 곡선에 대해서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자켓을 갖다가 세팅을 해놓고 그냥 떨어뜨리면 나머지 내추럴하게 쿨링이 되기 때문에 요거 말고 좀 더 컨트롤되는 그런 프로그램 쿨링을 적용을 했고요. 아주 다음과 같이 그냥 자연적으로 냉각을 시켰을 때는 이렇게 작은 입자들이 많이 생긴 걸 볼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 쿨링을 적용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더 큰 입자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연구한 걸 보려면 일단 시딩에 대해서 제일 많이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시딩하는 온도 그게 이제 솔리빌리티 라인에 좀 가까운 지점에서 시딩을 하는 게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CD를 얼마나 집어넣어야 되는가 이거는 뭐 CD를 많이 넣어야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발표가 됐었는데 저희가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은 CD를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CD를 모두 더 상당히 너무 많은 CD를 넣으면은 그게 오히려 인피니티처럼 작용을 해서 다른 핵상성이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의 옵티마이제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 CD 타입은 그냥 드라이 말린 CD보다는 아웃레이어를 좀 녹여가지고 액티베이트된 그런 웨탄 CD를 집어넣는 게 효과적이라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쿨링을 적용한 것과 이제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 프로그램 쿨링을 적용을 하고 나서 결정화 이후에 다시 생긴 입자를 좀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파인 디졸루션을 갖다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파인 디졸루션을 잠깐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이 이 앞에서 이제 결정화가 일어나가지고 온도가 뭐 45도나 30도 뭐 여기서부터 이제 쭉 떨어져가지고 온도까지 왔다가 이제 다시 온도를 올려가지고 냉각을 시키고 온도를 또 올리고 냉각, 온도를 올리고 냉각해가지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요 맨 밑에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것도 이제 레이젠트 가지고 저희가 측정을 하는데 분홍색으로 보이시는 것이 이제 1에서 5마이크로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가진 입자들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음과 같이 이제 온도를 올리면은
약 30% 정도는 제거가 가능하고 아주 지금 저희가 프로세스를 지금 요 정도에서 테스트용으로 했고 요 정도에서 끓이면 약 한 20% 정도는 작은 입자를 제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과 시간도 빨라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작은 파티클이 없으면 드라잉할 때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연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트윈라인을 연구하면서는 일단 그 크리스탈 모폴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침상으로 나오는 것 그리고 이제 솔벤트가 인플루전에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건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 비해서 한상으로 얻어지는 것은 상당히 건조도 잘 되고 근데 지금 2.5% 시드를 넣어가지고 그 메타스테블존에서 시드를 넣어가지고 그 시드를 넣으면 저희가 판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랩 스케일에서는 지금 확인을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커머셜한 스케일로 올라가게 되면 겉에서 이게 언제부터 시드가 입자가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직 랩까지는 확인하려고 이걸 파일럿에서 밸리데이션을 못했는데 이건 이제 앞으로 좀 더 연구를 더 해가지고 입자를 판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포스에서 그 CSD를 좀 더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